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과 윤리를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오늘 한미반도체 주가가 10% 넘게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3월 21일 이 당시에 주가가 좀 올라갈 기대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 저항 구간을 뚫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당시에 이렇게 주가를 뚫지 못하게 된다면 조정을 좀 받으면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염두를 해두고 있고 주가가 좀 하락하게 된다면 유지 구간들 하단 부분을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첫날이기도 하고 이 공매도 비중이 엄청나게 증가가 되면서 오늘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공매도 매매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가 오히려 더 커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뭐 앞으로의 사업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앞으로의 시나리오 같은 부분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뭐 재무 간단하게 좀 보자면 우리가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 심리에 대한 변화, 우리 매도매매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재무를 보면서 실적에 의존을 하면서 중심을 잘 잡으면서 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위해서도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도 그리고 재무를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을 보면 2천억에서 4천억 우리 출공장 가동이 완료가 되기 시작하면 HBM4 PC 본더를 생산을 하면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공장이 정상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같이 있는 상태잖아요. PC 본더에서 PC 본더를 생산을 하면서 납품을 하게 된다면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을 모멘텀이 있는 거니까. 단지 하나세미텍이 장비를 공급하게 되면서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게 되면서 경쟁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에서 독점이 깨졌다라는 우려감으로 공매도가 증가되기 시작을 했었죠. 궁극적으로는 이 공매도가 증가가 되더라도 기업 가치에 결국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실적이 증가되면서 이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노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가 이제 영업이익도 증가되는 그런 전망치를 좀 믿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우선은 듭니다. 단기 순이익이 2,600억에서 1,500억, 3,800억, 5,000억까지 증가되면서 일 주당 자산이 16,000원까지. 16,000원 비해서 지금 EPS 대비해서 주가는 높은 편이긴 하죠. 자산 대비해서 주가는 좀 높은 편이긴 해요. 한 6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주당 순이익이 5,500원 정도 수준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68,400원 수준에서 주가가 PER이 12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12배 수준이면 그렇게 주가가 비싼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계속 증가될 거니까. 그리고 ROE가 40% 38% 정도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줘도 됩니다. 성장성이 확인이 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잘 나왔었죠. 50%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당기 순이익이 좀 떨어졌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오히려 2023년도 매출액이 1,590억일 때 영업이익이 346억 원 정도 나왔었는데 당기 순이익은 2,600억 정도 나왔어요. 그거 대비해서는 당기 순이익이 좀 떨어졌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맞기는 합니다. 과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조금 떨어진 거는 사실이지만 허용 불가능한 그 범위 안에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여기 봤을 때는 3천억 매출이 나왔을 때 1,200억 그리고 1,000억 원 당기 순이익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 이때는 어떤 자회사가 있었는데 투자를 했었던 그 투자 자금을 회수를 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영업이익이 좀 특징적으로 증가된 그 시기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음에도 당기순이익은 증가됐지만 뭐 정상적인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 이게 사실상 영업이익률을 쳤을 땐 정상적인 흐름들이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50% 정도 수준이 나왔을 때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이 영업이익보다 낮은 게 맞는 거죠. 일단은 매출액이 이 5천억에서도 더 앞으로 증가된다고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매출액이 증가된 만큼 거의 50% 정도로 볼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영업이익률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거고 매출액이 증가되는 만큼 영업이익이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계속 점진적으로 회복할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거의 50%대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게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거든요. 영업이익률이 50%가 나오면
6년이 지나면 100%씩 선장을 하는 거예요. 2 배씩 선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PER 뭐 BPS, PER 여기서도 더 높은 주가가 형성이 돼도 뭐 사실상 30배 PER이 30배 그리고 PBR이 20배 정도 형성돼도 적당한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 뭐 최고가가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독점 지위가 흔들렸다는 내용들로 공매도에 대한 매매 비중이 증가되고 이 공매도가 재개된다라는 게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시기에 내가 돌파를 하지 못하면 "돌파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지구간들 그래서 또 실망감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공매도 재개일이 많아지면서 주가가 함께 조정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려감이기도 했었거든요.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가 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들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되어 왔죠.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단정짓지 못하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면은 불안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불안했던 게 현실이 돼 버리면은 이건 지나간 악재가 소멸된 거 소멸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지 구간들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려운 상태고 사실상 한미 반도체만 올라가기에는 시장 자체가 어렵잖아요. 한미 반도체만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것도 합리적이진 않아요. 시장이 다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코스피 코스닥도 3%대 막 급락하고 있는 상태예요. 공매도 재개되면서 다 지금 대차 잔고가 높은 그런 종목들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당분간 충격적인 흐름들을 이어가면서 한미 반도체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 같이 당분간 단기 조정들을 이어간다고 하는데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이 단기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지지 구간들을 어디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 전략으로 잡는 게 중요할까? 조정을 조금 더 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전 저점 구간이었던 저항권 구간이었던 한 6만 원대가 합리적인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6만 원대라고 하면은 지금 3,000원, 5,000원, 16,000원, 5,000원씩 5,000원씩 증가되잖아요. 유당 순자산이 7,000원에서 4,000원 도 증가돼 가지고 11,000원 정도. 그리고 5,000원 정도 증가돼서 16,000원. 6,000원 증가되면은 21,000원 정도. 똑같이 영업이익률이 여기 또 더 47% 48%에서 51%로 증가될 거라고 보는 거지만 증가되는 속도 기대를 해 봤을 때 유당 순이익이 한 21,000원 정도 수준이 되죠. 그러면 21,000원 정도 수준에서 6배 그러면 120,000 원이라는 거죠. PBR이 6배 정도만 된다면 그러면은 21,000 원에서 PBR이 보통 한 4배 정도 형성된다면 84,000 원인 거죠. 이 과거에 3 배, 5 배, 2 배, 9 배, 11 배 지금 주가가 좀 올라온 측면들이 있긴 하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5 배에서 9배 정도 사이에 움직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4배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84,000 원대입니다. 지금 주가 대비해서 2만 원이 높은 수준이에요. 6만 원에서 일주당 순이익이 이 2,000 원도 1,500원 정도 증가된 1,500원, 1,500원 그리고 한 2,000원 정도 증가 1,500원 뭐 1,500 원까지 그럼 7,000원 정도 주당 순이익이 7,000 원까지 증가됐다고 했을 때 주가가 6만 원 정도 수준이다. 그럼 PER이 8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6만 원 정도 수준에 PER이 8배 정도면 통상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가격에서 공매도가 더 증가될 수 있을까? 저는 이 공매도의 목표 가격이 6만 원대가 아닌가 싶거든요. 공매도가 이 높은 가격에서 투자를 해서 9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은 거기도 해요. 여기서 더 6만 원 이하로 더 떨어지게 되면은 너무 심지어 너무 저평가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인 공매도인 입장에서도 6만 원대의 공매도를 상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6만 원대 수준에서 공매도 비중이 충분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상환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랑 저항 구간을 확인하는 지지 구간이 한 6만 원 정도 수준들. 여기에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반등이 나오려고 할 때 1차 저항 구간이 한 8만 원대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대응을 잡아가야 8만 원대, 10만 원대가 1 차, 2차 목표 구간이 되기 때문에 대응을 잡아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평균 단가를 낮추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시장의 흐름들도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고 우리가 본업으로 전업으로 이제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장의 흐름들 바로 수급들 체크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우시겠죠. 이거는 또 실시간으로 공매도를 확인하면서 상환되는 것들을 봐가면서 대응을 잡아가는 게 중요한 전략일 것 같은데 우리 본업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응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려우시겠죠.
실시간 장중 수급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지 사고 있는지 장중에도 수급을 봐가면서 대응을 잡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지 마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협업사인 보넥스트 투자 자문이 자문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무료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종목 진단이라든가 대응 전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도권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자문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미반도체라고 보내주시면은 모넥스트 투자 자문에서도 어떻게 대응 전략을 잡아가야 되는지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자문사와 협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정보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는 정보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셔 가지고 한미반도체라고 보내주시면 이렇게 카톡방에서도 종목들 추천들 나가니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전달을 또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료 종목들도 드리면서 이렇게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차트 교육도 하고 기술적인 것들도 설명을 해 주시고 시황도 풀어 주시고 종목들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카톡방이랑 자문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주간 리포트도 나갑니다. 주간 리포트가 지금 시장이 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오늘도 시황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업황이라든가 종목들 나가는데 여기서 리포트가 주간 리포트 우리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오는 거 보는 것처럼 무료로 받아서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주간 리포트로 나온 건데 종목들도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수출 판로를 확보하면서 제2의 K뷰티 전성기를 맞아서 2025년도, 2026년도 성장성이 유효하다. 보넥스트 투자 자문만의 노하우로 접근한 내재 가치가 얼마 된다. 1주당 가치가 38,200 원인데 지금 28,650원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다. 이것도 다 무료로 리포트를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제공을 해 드리는 거는 제가 만든 검색식이고 실제로 제가 사용을 많이 하는 의존을 많이 하는 검색식이에요. 이 검색식 조건이 이렇게 영업이익이 잘 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에서 순매수를 계속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 와중에 갑자기 주가가 상승하는 시그널이 나오면 그 종목들 나한테 알려줘. 한미반도체는 재무에는 합격인데 아직까지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연속해서 순매수하는 거에는 불합격인 거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돌파 시그널이 나오면 알려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돌파 신호가 나온 건 없죠. 이 검색식에서도 언젠가는 한미반도체가 검색이 될 날이 오겠죠. 예를 들어서 12월 6일에 파미셀이 검색이 됐습니다. 파미셀을 알려줬어요, 검색식에서. 이날이 12월 6일인데 고가가 5,250 원이죠. 5,250 원에서 최고가 12,920 원까지 140%가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이 종목이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실적도 괜찮고 수급도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수급도 괜찮았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바닥에서 돌파하는 시그널들이 나와 주니까 이때 포인트가 나오면 이때 알려주라고 검색식을 입력을 해 주면 이런 타점들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주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을 매일매일 살펴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 검색식을 저도 의존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은 이메일을 보내주셔야 돼요. 이메일을 저한테 알려주셔야 저한테가 아니라 보네스트 저자문에 알려주셔야 검색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주간 리포트하고 카톡방 종목 추천도 받으시고 우리 한마반도체의 차후에 대응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그런 대응 전략까지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투자 자문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금융사니까 분명히 도움 되실 거라는 말씀 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공시가 나온 것들이 있어서 이것까지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결 재무제표, 영업 실적 등에 대한 전망, 공정 공시가 나온 것들이죠.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1,4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86억 원 정도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여기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예상치가 나온 것들이 아직 1 분기가 다 끝나진 않았는데 지금 좀 빨리 나와 주기도 했어요.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마지막 일에 정확하게 산출이 되진 않을 건데 예상치를 그냥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빨리 나온 이유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2025년 1 분기 해외 고객사 비중으로 90%로 영업이익률이 49%로 상승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는 긍정적인 내용들이죠. 상기 매출 전망치는 경영 여건과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 오차율이 한 14% 정도 되는데 이 전망치라는 게 나와 있죠. 최근 영업 실적에 따른 전망치하고 실제로 실적이랑 차이가 나타나는 게 매출액 6,500억 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었는데 5,589억 원이 나왔다.
이거는 2024 년도 실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실적에서 오늘 영향을 좀 주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장에 기대를 하고 있었던 전망치 대비해서는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1 분기 예상치이기 때문에 확정이 아니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들이지만, 매출액이 이 기업에서 얘기를 하는 만큼 오차율이 크게 발생되지는 않겠죠. 매출액이 1,400억 원. 여기 보면은 1 분기 전망치가 기대를 하는 가격이 매출액이 1,600억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1,600억 원에서 1,400억 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에는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죠. 뭐 근데 이 정도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824억 원을 기대를 했었는데 영업이익이 686억 원. 매출액이 떨어진 만큼 영업이익도 떨어졌다. 왜냐면은 영업이익률이 49%로 올라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해외 고객사의 비중이 90%로 증가됐다. 그러면 전부 다 달러로 받을 거잖아요. 한수익도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사가 나온 것들을 보면은 최근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주요 해외 고객사들이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TC본더 장비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올해 신제품 출시로 TC본더 장비 시장 1위 지위를 더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HBM3 12단용 장비 외에도 하반기에 이 플럭스리스 타입, 이거는 HBM4 제품이죠.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도 일정대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이 패키지용 빅사이 PC 본더를 출시할 예정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이 조금 떨어졌던 것들은, 매출이 좀 떨어졌던 것들은 뭐 전망치 대비 조금 부진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 하지만 환율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의 증가세는 컸었고, 해외 고객사 매출 비중이 90%로 증가됐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말고도 발주할 곳은 많다. 북미 메모리 업체들의 글로벌 고객사가 계속 수주가 들어와 주고 있다. 하반기에는 신제품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오면서도 환율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성장성들이 올해 하반기부터도 점진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주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 기업이 나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실적에 적자가 나온다든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들을 기대를 아예 할 수가 없다든가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좀 기회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평균단가를 낮추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의견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 넘게 급락했는데 좀 걱정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엄청난 정보들을 제공을 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쪼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종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